여러분, 우리가 흔히 재물운이나 대운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하늘의 뜻이나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풍수에서는 그보다 더 섬세한 원리가 있습니다. 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의 흐름으로 존재하며 그 기운은 사람의 손길과 물건을 통해 이어진다고 봅니다. 즉, 내가 쓰던 물건 하나에도 나의 재물복과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그 기운이 맞지 않으면 좋은 운이 막히거나 금전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그냥 주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소지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어떤 물건을 자녀나 손주들에게 쉽게 주면 안 되는지 아셔서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꼭 지키길 바랍니다. 또 집안에 돈복이 흘러들어오게 하는 방법들까지 전부 전해드릴 테니 모두 유념하셔서 풍요로운 인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이니 잊지 마세요. 그럼 이제부터 전해주는 것을 피해야 할 재물운을 달아나게 하고 있었던 쉽게 주고받으면 안 되는 물건들을 전해드릴게요. 절대 자식 손자처럼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주거나 받으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 침구류입니다. 풍수에서 잠자리는 재물의 에너지가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공간으로 봅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의 기운이 풀리며 하루의 흐름이 다시 정돈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침구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대운과 금전운이 머무는 기운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침구를 아무 생각 없이 자손에게 물려주면 내 삶에서 쌓인 운의 장기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피로와 병의 기운, 근심이 남아있다면 그 부정적 기운이 후손의 재물복을 막고 대운의 문을 닫게 됩니다. 특히 병중이던 분의 이불이나 베개는 음기가 짙게 깔려 있어 재물운을 눌러버린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임종후 그 침구를 태우거나 묻는 의례를 따로 두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또한 베개는 머리의 기운을 지탱하는 자리입니다. 머리의 기운이 흐트러지면 판단력까지 흐려지므로 쓰던 베개는 절대 물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손의 번영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새 이불과 새 베개로 옮기는 새롭게 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늘 생활 속 물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특히 부엌과 옷장, 식탁에 닿는 물건은 재물의 흐름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시집가는 딸이나 자식에게 물건을 전할 때 유독 조심하라고 한 물건이 있는데요. 가정의 복맥과 직접 맞닿은 물건이며 주방용품류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전하면 대운이 끊기거나 금전운이 새어나간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주방용품 중에서 부엌칼은 생활의 도구이지만 동시에 끝을 내는 물건입니다. 새로운 집에 낡은 칼을 들이는 것은 이전의 인연과 재물의 흐름을 자르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 칼날에는 오랜 시간의 근심, 감정, 그리고 주인의 금전 에너지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칼을 물려줄 경우 복의 끈이 절단되어 재물의 통로가 막힌다고 봅니다. 복을 이어주려면 반드시 새 칼을 마련해 새 기운으로 음식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칼날은 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물건입니다. 그릇 또한 중요합니다.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처럼 재물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특히 밥그릇이나 반찬 그릇처럼 일상의 음식이 닿는 물건은 금전운의 그릇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금이 가거나 오래된 그릇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돈복이 흩어지고 집안의 대운이 끊긴다고 전해집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반드시 온전하고 깨끗해야 하며 새 가정에는 반드시 새 그릇을 드리는 것이 풍수의 기본입니다. 만약 버리기 어렵다면 햇볕 아래에 두어 기운을 정리한 후 보내야 내 기운과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다리미는 언뜻 보기엔 단정과 정리의 상징 같지만 돈복을 눌러버리는 불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옷에 주름을 펴듯이 운의 흐름도 눌러버린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시집가는 자녀에게 다리미를 들려보내지 않았는데요. 새로운 집의 불은 새 불씨로 피워야 대운이 자라난다는 뜻이었지요. 이 새 물건은 모두 집안의 중심에 놓이기에 쓰는 사람과 가정의 기운이 깊게 배어듭니다. 따라서 물려주는 행위 자체가 복의 흐름을 옮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쓰던 것을 함부로 자식 손자에게 대대로 전해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데요.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걷는 순간마다 땅의 생기와 재물의 기운이 발끝을 통해 들어오지요. 그래서 풍수에서는 신발을 복이 드나드는 통로로 봅니다. 하지만 이 신발을 자손이나 타인에게 물려주는 것은 나의 기운이 담긴 통로를 통째로 내어주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특히 오래 신었던 신발은 발의 형태와 걸음의 습관이 그대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운세 방향과 재물 흐름을 따라가 버린다고 합니다. 또한 신발을 선물하면 떠난다는 말처럼 신발은 이별과 이동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연인이나 자식이 먼 곳으로 떠날 때 신발을 새로 신기며 잘 가라는 의미를 담았지만 이미 신던 신발을 주는 일은 기운의 이탈과 복의 유출로 여겼습니다. 슬리퍼나 덧신 같은 실내용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물려주면 집안의 복이 바깥으로 흘러나가거나 금전운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지요. 그러니 만약 자손에게 새로운 시작의 의미로 신발을 주고 싶다면 반드시 새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절대 자손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은 청소도구인데요. 집안의 청소도구는 공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빗자루를 거저주거나 이미 쓰던 것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예로부터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옛 문헌에도 비를 공짜로 주면 복을 쓸어간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재물운이 막 들어오려는 시점에 이런 물건을 넘기면 금전운이 함께 쓸려나간다고 봅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빗자루나 먼지털이 같은 도구를 새로 들릴 때에도 방향과 자리를 정성스럽게 고르셨지요. 왜냐하면 바닥은 재물의 근원이 되는 땅의 기운과 닿아 있고 그 위를 쓸어내는 행위는 곧 재복의 통로를 닫거나 밀어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청소도구를 선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새 도구를 준비해 복이 새롭게 들어오게 하는 의미로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는 이 빗자루는 복을 불러들이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함께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좋은 기운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자손에게 주면 안 되는 다섯 번째 물건은 금기와 연관이 있는데요. 붉은색은 생명력과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풍수에서는 동시에 경계의 색으로 여겨집니다. 붉은빛은 양기가 강해 잡기를 물리치기도 하지만 사람 이름에 쓰이는 순간 그 의미가 바뀝니다. 오래전부터 동양 문화권에서는 산 사람의 이름을 붉게 쓰지 말라는 금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붉은 글씨가 사자의 이름을 표기하는데 사용되던 관습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새겨진 도장, 명패, 문서 등에서 붉은색은 활기보다는 생기를 끊는 기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이런 물건을 자손에게 물려주면 대운의 혈맥이 막히고 금전운의 흐름이 멈춘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이름이 적힌 물건은 곧 그 사람의 기운으로 서명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손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얽히지 않은 혼탁한 기운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을 새기고 싶다면 검정이나 짙은 남색처럼 안정된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 글씨는 강렬하지만 강한 만큼 금전운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추가적으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이 있는데요. 풍수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고르게 순환하는 흐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은 사람의 손과 물건을 통해 이어집니다. 한 번이라도 남의 손에 오래 머물러 쓰여진 중고 물건은 그 사람의 숨결과 삶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고 물건은 가족은 물론 지인과 주고받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래된 중고 물건이나 유품은 사용한 사람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남아있어 재물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대운의 방향을 바꾸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물건은 그 사람의 마음과 운세가 함께 잠든 상태라 섣불리 들이면 집안의 기운이 눌리고 복이 스며들 틈이 좁아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혼탁이라 부르고 오랜 세월 내려온 가문의 복맥을 약하게 만드는 작용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맥의 흐름이 약해져 돈복이 사라지지요. 돈복이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금전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만약 꼭 간직해야 할 물건이라면 바로 들이지 마시고 햇볕 아래에서 하루 정도 바람을 통하게 한 뒤 깨끗한 천에 싸서 보관하세요. 손길이 오래 닿았던 물건을 들릴 때는 그 숨결이 내 집의 기운과 충돌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화와 분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 모든 유품을 다 물려받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혈연인 가족,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오가는 물건은 같은 맥에서 움직임으로 크게 복의 흐름이 막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금, 은, 보석 같은 귀금속은 흙과 하늘의 전기를 함께 품은 물질이지요. 부모님이 쓰시던 반지나 목걸이를 자손이 물려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가문의 재물복이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그 기운을 그대로 두면 이전 세대의 정서와 운세가 함께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반지의 보석 세팅을 새로 하거나 목걸이 줄을 교체하는 등 새 손길로 기운을 전환하는 과정을 추천하지요. 하지만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의 물건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들의 삶과 감정, 운의 파동이 그대로 배어 있어 내 금전운마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은 머무는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대운이 머무를 수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주고받는 물건이 금전운을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조상의 유품과 집안의 풍수 또한 그 복을 단단히 붙잡는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잘못 다루면 복맥이 끊기고 후손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조상님의 유품과 가문의 기운을 어떻게 다루어야 대운이 흐르고 금전운이 머무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에는 그 생애의 기운이 스며 있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이의 사진은 생기를 불러들여 금전운을 열지만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거실이나 안방에 두면 집안의 흐름이 과거에 묶여 재물운이 흐르지 않게 됩니다. 금전운은 언제나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상님의 사진은 벽에 걸기보다 조용하게 정중히 모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천이나 한지로 감싸 별도의 상자에 보관하고 햇살이 부드럽게 드는 날 잠시 빛에 노출시켜 묵은 기운을 씻어내면 운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유품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응축된 기운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조상의 유품을 다룰 때 재물복을 잇는 행위와 끊는 행위가 한 끗 차이라고 말합니다. 보관의 방식이 올바르면 가문의 운이 더더욱 좋아지어 잘못 두면 그 기운이 흐트러져 후손의 대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남겨야 할 것과 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생전에 늘 몸에 지니던 물건들, 예를 들어 지갑, 모자, 양말, 수저 등은 주인의 체기와 운이 강하게 배어 있어 다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은 정성껏 정리해 태우거나 흙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반면 상징적 의미가 있는 물건, 갑오로 삼을 만한 장신구나 문서리는 정화 과정을 거쳐 보관하면 됩니다. 정화의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햇볕에 하루 이상 두어 양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 깨끗한 천으로 닦은 뒤 한지에 싸서 보관합니다. 만약 마음이 무겁거나 기운이 흐트러져 느껴진다면 소금 한 줌을 곁에 두어 음기를 흡수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관 장소도 중요합니다. 만약 꼭 보관을 해야 한다면 유품은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집의 깊숙하고 조용한 자리, 가능하면 북쪽 방향의 상자나 서랍 속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은 기억을 지키되 금전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조상의 물건을 정리하는 일은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의 흐름을 다음 세대에게 다시 이어주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부잣집일수록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을 다루는 법보다 먼저 기운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풍수로 보면 재물운이란 결국 흐름입니다. 옛날에도 우리 조상님들은 이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쌀독은 항상 쌀로 가득 채워두어 풍요를 기원하였고 좋은 운이 올 수 있도록 현관 앞을 매일 쓸었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이 바로 운을 순환하게 하는 풍수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의 부자들도 같은 원리를 이용하지요. 그들은 지방과 소지품에서 돈이 머무를 자리를 정갈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지갑 속에는 낡은 영수증 하나 없이 깨끗한 새 지폐를 두고 항상 구두와 가방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습관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재물운을 위한 행동입니다. 가문의 복은 금은 보화보다 행동의 기억으로 전해질 때 오래갑니다. 후손에게 남겨야 할 것은 단순한 돈보다 돈이 머무는 습관입니다. 돈복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켜야 커집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집안이 결국 부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풍수에서는 모든 금전운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기운은 흐름의 주인을 벗어나는 순간 그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물건을 물려줄 때도 이것은 내 금전의 기운이 깃든 것이니 함부로 넘기지 말라고 하셨지요. 진정한 부의 길은 새로운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우리 가문에 쌓인 재물운의 통로를 지키는 일에 있습니다. 낡은 물건 하나에도 시간과 금전의 흐름이 남아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자손에게 건네면 재물의 흐름이 끊어지고 좋은 운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쌓일 수도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하나가 대대손손 이어질 부의 뿌리를 지켜낼 수 있지요. 지금까지 반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깊어지는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